그 후회되는 지점들을 보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놓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엄마랑 지키기로 한 약속을 자꾸 어기는 아이에게 잔소리가 아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코칭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잔소리처럼 감정이 드러나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또는 말을 하면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힘의 차이가 있죠. 네, 육체적으로도 민준이 현준이 두 아이를 양팔로 번쩍번쩍 들던 시절에 있으셨죠.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중2 초등학교 6학년에 양손을 번쩍번쩍 들으세요? 지금 팔씨름도 버거워요. 그렇죠. 예. 힘의 차이가 계속 변해요. 부모로서 되게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규약을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너무 위대해 보여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 그게 조금 더 어렵냐 좀 더 쉬웠냐의 차이지 아이들이 왜 그거를 부모님께서 정하시고 저는 지켜야 됩니까? 이거를 2살, 3살 때부터 따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싫어 아니면 할게 이 정도였죠. 어떤 내가 정하지 않은 규칙을 잘 순종적으로 따라오던 아이들이 한 10세 정도가 지나면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엄마랑 지키기로 한 약속을 자꾸 어기는 아이라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거를 왜 어길까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스스로 한다라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그 질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규칙을 어떻게 정했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우리가 그 학교 숙제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아이하고 정말 앉아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숙제해? 알았지? 라고 해서 아이는 네 라고만 대답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이 규칙을 내가 혼자 정한 게 아니라 아이랑 다 같이 정했다. 심지어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고 혹은 뭐 숙제를 하겠다고 했고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서 나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도 아이가 안 한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저 호기심을 갖고 물어봤는데요 라고 하는데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은요 왜 안 했어? 너 네가 한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기엔 뭐가 어떤 그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너가 한다 그랬어. 그런데 너는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바뀌어야 돼 라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잘못은 너한테 있지? 그럼 누가 바꿔야 돼? 네가 바꾸면 되는 거야 라는 맥락이니까 이해받는다는 걸 아이들이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얘가 한다 그랬어. 그런데 안 했어. 왜 그랬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아, 엄마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래. 너가 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문제집을 사줬어. 그런데 지금 3일째 전혀 너가 공부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가 그걸 물어봤대요 또. 그래서 그래요 그 아이가 왜 못한다고 하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고 끝내요. 네, 기억도 안 나요. 저 말도 안 돼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하러 물어봤죠? 그냥 다그친 거죠, 뭐. 그 부분이에요. 예, 그냥 다그친 네. 거예요, 아마. 아이한테 진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면 엄마, 내가 이거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더 쉬운 단계로 바꿔줘야 된다는 신호죠. 엄마, 내가 하려고는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나 이거는 안 하고 싶어졌어. 이거 끊고 싶어.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아이의 관심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는 신호죠. 엄마, 나 이거 하기는 할 건데 친구랑 할 때는 잘 되는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안 돼. 라고 하면 더불어 같이 하고 싶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유를 정말 궁금함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물어보면 아이에게서 답이 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어머니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어떻게 아이한테 말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걸 다뤄봤는데 더불어 이 어머니가 너무 훌륭한 거는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면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정말 좋은 엄마를 만난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의 마음의 태도라면 어머니께서 호기심만 가지고 정말 왜 그랬을까? 우리 아이가 하겠다고 한 거를 스스로 왜 못했을까? 혹은 왜 안 한 걸까? 이 못한 거와 안 한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탐색해 보시면 아이한테 너무 보석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진짜 어떤 고민에 대한 답은 우리 아이에게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꾸 정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 정말 들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다그치기만 한 건 아닌지. 왜 안 했어? 뭐야 도대체?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네. 네가 학생이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그 답을 갖고 있는 아이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싫거든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것도 네. 정말 호기심을 갖고 네. 물어봐라. 네. 왜 안 하게 된 거야? 네. 아, 이것도 저 말투는 잘 연습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이의 문제 행동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왜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실은 네. 되돌아보건데 아, 정말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네. 다그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고민입니다.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책하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단 한 줄에 또 고민이 도착을 했네요. 이거 우리 먼저 우리 애기들한테 너무 사과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기들도 얼마나 사회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는지를 보게 돼요. 그 허세와 아, 네, 그 조종하는 능력, 거짓말하는 거.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런 걸 엄청 배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걸 했는데 잘못했는데 스스로를 막 엄마 내가 잘못해, 엄마 나 너무 나쁘지, 엄마 나 낳은 거 후회하지, 막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아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게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가 학습한 경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가 받아쓰기를 하갖고 왔는데 어제 분명히 아이랑 이제 예행 연습해 볼 때는 90점, 100점을 기대했는데 애가 한 50점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도 이제 50점 들고 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섭섭해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난 바본가 봐. 시험지 주기 전부터. 왜? 아니 엄마 난 바본가 봐. 엄마는 좋은 엄마인데 난 바보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야. 못할 수도 있지. 안쓰럽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이 위기를 잘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터득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중학교 때 딱 그랬거든요. 아,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 성적표가 너무 엉망으로 나왔고 엄마 보는 앞에서 난 진짜 엄마 내가 먼저 말하는데요. 나는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막 찢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엄마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근데 내가 진짜 이건 나도 용서가 안 된다. 예, 혼내줘요. 막 이랬더니 네,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한 번은 써봤어요. 약간, 헐리우드 액션. 예, 얕은 수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거에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우리가 요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음. 그러면 그냥 불러서 너 이렇게 안 해도 돼. 음. 너 이렇게 안 해도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이 실수한 건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면 이게 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아이가 자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세팅된 거예요. 나라는 한 아이가 되게 무가치하다라고 내재화된 아이들은 이건 정말 슬퍼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만 없어지면 우리 식구들이 다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로서 여기서 멈춰서 뭔가 이 아이한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를 행위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하고 멈춰서 이 자리에서 현재에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지와 거기에 대한 탐색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온전히 안아주고 이 아이를 인정해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혐오,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간 아이들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부모로서는 한번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굉장히 조건화된 교육을 했는가? 내가 아이에게 교환의 가치로만 아이를 대했는가?
네가 숙제 잘하면 엄마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네가 무언가를 할 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신의 돌아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사실 우리조차도 일중쌤이나 저나 굉장히 조건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세대예요. 정말 우리가 저도 이제 곧 50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누군가한테 사랑해본 기억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렇게 선뜻 떠오르는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행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온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내가 인식했고 아이가 그걸 느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거에 먼저 중심을 많이 둬야 되고 아이랑 많이 놀고 많이 부대끼고 많이 안아주고 아이를 보고 웃어주고 제일 효과 없는 말은 너 앉아봐. 너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이거예요. 아, 그건 또 아닌 거군요. 아이고 뭐, 당연히 알지 뭐 이거 그렇지만 그걸 느끼느냐라고 볼 때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네. 저도 여기가 아니라 머리로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머리로는 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나았겠지. 그런데 내가 느낌은 없다면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강화 기법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무슨 법?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50점 받아왔어요. 5개 맞았잖아. 5개 맞았잖아. 네. 내일은 5개만 공부하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긍정적인 면을 보는. 네. 예. 그런데 애가 뭐 엄마 나 오늘 뭐 이것밖에 못해서 이거라도 했잖아. 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컵에 물에 반이 있으면 반밖에 남지 않았다와 반이나 남았다라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내면화를 자꾸 한다면 이 아이가 그걸 긍정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감정적인 사랑을 주는 거. 두 번째는 긍정화된 언어로 바꿔주는 거. 자책하는 아이를 보는 이 부모님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참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거 고쳐집니다. 예. 네. 사랑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네, 중요하겠네요. 느끼게.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말보다는 스킨십이 훨씬 중요하죠. 오히려 이럴 때는 스킨십. 네.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네, 네. 스킨십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사랑해 물으면 아, 사랑하지 그럼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던 거 잠깐만 내려놓고 꼭 안아주면서 뽀뽀 한 번 해주는 거. 그거를 못 느꼈다면 엄마가 너무 미안한데 하면서 꼭 느낄 수 있게 한 번 해주는 거. 예, 그거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너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못하니? 뭐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거는 오히려 네. 다그치는. 연인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결별의 큰 사인이죠. 예. 그렇게 전화하고 오히려 그러면 도망갑니다. 네.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널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 왜 못 느끼니? 네, 뭐 이거는 아닌 거죠. 자, 아까 말씀하신 긍정의 또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 네. 표현. 아유, 아직까지 질문이 하나 남았어. 하나 아니죠. 아유, 질문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네. 잘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나 남았네요는 저랑 지루했다라는 거고요. 예. 네,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 말 표현이 굉장히 제가 네. 실수를 했네요. 대화 훈련 좀 하셔야겠어요. 아유, 질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6번째 고민 들어보죠. 이성 친구가 좋아졌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귀엽기도 하고 실제로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축하. 온 가족이 그날 케이크를 사세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누군가에 대한 대상성, 그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걸 축하해야 되는 아주 극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첫사랑 있으셨죠? 있죠. 네, 예.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성으로서의 첫사랑 말고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같은 반 짝꿍을 좋아했던 기억도 있으시죠? 아, 그럼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음. 자, 그러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아이가 태권도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찜해놓은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여자아이가 그 품새 뭐 이렇게 국기원 가가지고 네, 이렇게 네. 그거를 하는 그 굉장히 그 태권도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 줄넘기를 얘가 그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왜 축하할 일이냐면 못했던 태권도를 배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한 거.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배려심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인 중심성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저 아이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를 누군가에게 맞추는 거. 이제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됐던 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중쌤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되기 전에 어디 나가면 내 몸 하나 싹 멋있게 하고 나가면 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다음날 촬영이 있어도 잘 자요? 아이가 아프면 잘 자요? 못 자요? 그거 안 되죠. 못 자죠. 신경 쓰이죠. 자다가도 눈 떠서 예. 아이 괜찮나 보죠. 그리고 아이가 언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땠죠? 애가 울면은요, 똥을 쌌나 오줌 쌌나 기저귀 보고, 배고픈가 얼굴도 돌려보고, 젖병도 꽂아보고, 어디 가려운가 막 등도 막 이렇게 올려보고, 안아도 보고. 그래도 울면은 도대체 애가 왜 울까? 우리의 모든 사고가 어디에 있죠? 이 아이한테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의 20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엄마와 아빠의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위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가방 한번 보세요. 거기 내 거 있나? 화장품도 없어요. 기저귀, 젖병, 다 넣고 짊어지고 얘가 밖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가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의 회귀. 네, 그 밸런스를 맞추는 신호인 거예요. 코딱지 파가지고 하면다 비비던 애들도 좋아하는 애 딱 오잖아요. 굉장히 깔끔한 척하고. 감춰야 돼.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내 애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축하해주고 이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자신을 바꿀 줄도 아는 그 경험을 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얼마나 거룩한 경험이고. 그러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균형감을 찾아가는 삶의 어떤 이치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놀라운 경험을 얼마나 축하해줘야 될까요?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로 사서 축하해주고. 네, 다만 그 이성관계의 그 교류가 있는 나이에서는 무엇을 부모가 걱정하는지도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서로 이성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허락할 수 있는 범주인지도 좀 속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건 이제 물론 사춘기 정도 됐을 때, 그렇겠죠. 네, 우리 민준이, 현준이 나이 정도 됐을 예. 때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네요. 우선 축하. 예, 축하를 해야 됩니다. 축하. 그리고 제가 귀엽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렇게 이성 친구가 좋아졌다고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줍거나 혹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얘기 그냥 아예 대화가 네. 안 통하는 집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멋을 부려? 맞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좀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그 렉 걸린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는 저기에 엄마 아빠가 계시면 저 공간으로 그냥 쫙 달려갈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요. 아이가 갈 때마다 이제 렉 걸리듯이 멈추게 되는 관계라면 이런 얘기 하기 쉽죠. 그리고 혹여, 예, 제 아내도 실은 제 첫째가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땐가 뭐 이럴 때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는 도통 하지도 않던 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머리핀을 산다든지 뽑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일 그 친구를 갖다 줘야겠지.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 그러셨구나. 너는 지금까지 엄마가 뭐 미국 말이야 채워줬는데 여자친구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긴 한데 그런 거 서운해하지 않아. 그럼요. 네. 그래? 이 아이도 이제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의 중심, 그 사람의 중심에서 걔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이 이타심이잖아요. 네. 전 사랑도 크게 볼 때는 그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오로지 나만 보고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네. 그 밸런스가 생기는 시점. 아 축하해요.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결혼은 다음 문제야. 결혼 시간이 또 따로 있나요 혹시? 오늘 이제 자녀 육아에 관한 질문을 좀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유 벌써 정말 6번째 고민까지 끝이 네, 났어요. 다 끝났네요.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고민들 좀 들어봤습니다. 고민들 하나하나에 근데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마음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라는 고민 자체가 이미 사랑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쓴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써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쓴다라는 건 굉장히 치유적 작업이거든요. 생각은 누구나 산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쓴다는 건 이거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민들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행동했고요. 아이는 이렇게 반응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경험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아마 우리 사연을 보내신 많은 엄마, 아빠들께서는 이거를 적으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걸 굳이 뭐 여기에 보내서 하지 않아도 내가 적다 보니까 좀 알겠네 하시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걸 여기에 보내는 노력과 이 방송을 또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굿네이버스 우리 부모님들께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시행착오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던 많은 말과 행동들이 아이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서 후회되는 그 지점들이 부모로서 있잖아요. 그 후회되는 지점들을 보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놓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방송이 다가갈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실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만 6가지 질문만 저희가 추려서, 힘들게 정말 추려서 또 소장님과 함께 나름의 해법도 찾고 공감도 해봤는데, 정말 스스로도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고, 저도 이 고민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빗대어 보기도 하고,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